어르신들, 지금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다면 그 돈은 정말 1억 원의 가치를 하고 있을까요? 통장 속에 찍힌 숫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노후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460원이라는 이 차가운 숫자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쌈짓돈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내 재산이 왜 줄어드는지도 모른 채 노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키워내느라 정작 본인 노후는 뒷전이셨죠. 그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며 안심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손주 녀석 용돈이라도 주겠지 라며 든든해하셨을 텐데 지금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며 축제 분위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왜 우리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2배로 듭니까?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낯설고도 차가운 경제의 진실입니다. 환율 146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담벼락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거래의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 돈 1460원을 줘야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 밤 여러분의 통장에 몰래 들어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씩을 가져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돈의 가치는 시시각각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경제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위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이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저축만 해도 노후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도 손주들 간식 사주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의 몫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환율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의 평온한 노후를 덮치려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소중한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적 폭풍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맨몸으로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이한 현상이 무려 4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우리 돈의 가치가 왜 휴지 조각처럼 가벼워진 걸까요? 그 충격적이고 아픈 첫 번째 비밀,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건인 금리의 늪에 대해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41개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무려 41개월째 미국보다 이자를 적게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도, 2005년에도, 2018년에도 이런 금리 역전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길어야 20개월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41개월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이미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값입니다. 돈에도 이름표가 붙어있고 그 이름표에는 이자라는 몸값이 적혀있죠. 여러분이 만약 수억 원을 가진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이자를 겨우 2.5% 주는 한국입니까? 아니면 4% 가까이 주는 미국입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죠.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돈은 더 높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더 비싼 값을 쳐주는 곳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듬뿍 준다는 소문에 전 세계의 달러가 우리나라로 몰려들었죠. 그때는 우리 돈의 가치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무섭게 올렸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를 걱정하며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미국은 쌩쌩 달리는 기차인데 우리는 멈춰 선 완행 열차가 된 셈입니다. 이 격차가 무려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라는 무서운 착각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뉴노멀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41개월 동안 우리 원화는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에 비해 싸구려 취급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아끼고 모아온 원화 자산이 세상 밖에서는 매력 없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지갑 속의 10,000원짜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 돈의 실제 구매력은 이미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 예금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던 그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때는 우리 돈 가치가 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국보다 돈값이 훨씬 싼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환율이라는 파도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 안방의 이자는 낮은데 대문 밖 미국의 이자는 높으니 집 안의 돈들이 자꾸만 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아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오는 수출 강국 아닙니까? 그 많은 달러가 다 어디로 갔길래 우리 외환시장에는 달러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걸까요? 우리 기업들이 번 달러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꽁꽁 숨어버린 그 기막힌 내막을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왜 달러 구경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매달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돌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매도가 실종됐다는 비명이 나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달러 가격이 1,460원까지 치솟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도대체 우리 대기업 사장님들은 그 많은 달러를 어디에 숨겨둔 걸까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환율이 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차가운 집단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보죠. 미국 현지에서 물건을 팔아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꾸면 은행에서 겨우 2.5%의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그냥 달러로 쥐고 미국 은행에 넣어두면 4%에 가까운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굳이 이자를 덜 주는 원화로 바꾸시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쥐고 있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억지로 달러를 팔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기업들은 현지에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는 대신 다시 미국 공장을 짓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달러가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다시 미국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수출은 잘 된다는데 정작 우리 안방에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물통에 물은 채워지는데 정작 우리가 마실 물은 없는 격이죠. 더 기막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행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왜 우리 돈을 안 쓰고 달러를 사들이냐며 매국노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슬픈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 국민연금은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리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주식인 코스피만 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식시장은 그날로 폭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달러, 자산을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출 기업은 달러를 내놓지 않고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들어오는 대로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빠졌습니다. 시장에 달러는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으니 환율이 내려갈 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연금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었던 사이,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보다 7배나 더 빠르게 우리 돈을 뿌려버린 한국은행의 충격적인 통화량 비밀. 그리고 우리 주머니 속 10,000원짜리가 왜 휴지 조각처럼 가벼워졌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더 빨리 돈을 찍어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그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마구 뿌려댄 원화 뭉치에 그 비밀이 숨어 있죠. 보통 많은 사람이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달러가 곧 휴지가 될 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반전이 나옵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연준은 통화량을 단 3%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돈줄을 아주 세게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통화량을 무려 20.4%나 증가시켰습니다.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우리 돈 원화를 세상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곰탕 한 그릇에 물을 7바구니나 더 부은 것과 같습니다. 국물 맛이 밍밍해지듯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고 묽어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원화가 넘쳐나니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사실 경제 원칙대로라면 지금 환율은 벌써 1달러에 1,600원을 돌파했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까요?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한국은행이 우리가 평생 쌓아온 비상금, 즉 외환보유고를 천문학적으로 시장에 쏟아부으며 인위적으로 환율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마구 찍어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그 부작용으로 치솟는 환율은 나라 곳간의 비상금을 헐어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환율 방어에 쓴 돈만 무려 1,0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건 명백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억지로 용수철을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는 더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환율 급등은 바로 그 억눌렸던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정부가 내민 방패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안전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방 사정도 이렇게 복잡한데 대문박 상황은 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엔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면서 우리 원화까지 함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정책 실패가 왜 바다 건너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수출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는 이웃 나라의 무서운 파편. 그 결정적인 이유와 일본발 엔저의 공포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353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숫자는 단순히 환율의 눈금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경제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생명선이자 생존의 기준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뉴스만 보며 한숨을 쉬신다면 어르신들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결실은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노후는 1353원이라는 이 기준선 하나로 완전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낯설고도 차가운 현실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41개월째 이어지는 기이한 금리 역전, 미국보다 7배나 더 많이 찍어낸 우리 돈, 그리고 바닥을 보이는 나라 곳간의 비상금까지.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원화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아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 안에서 인테리어만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환율은 생물과 같아서 영원히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바로 1353원의 법칙입니다. 지난 3년간의 평균 환율인 1353원보다 환율이 낮아지는 순간을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그 선 아래로 환율이 내려올 때마다 마치 거센 폭풍 후에 대비해 구명보트를 하나씩 사 모으듯 달러 자산을 나누어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성실하게 사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튼튼한 닻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환율은 정권의 색깔이나 정치적 신념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의 흐름에만 충실할 뿐이죠.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혀 눈이 멀어 있을 때 냉혹한 시장은 우리 자산의 가치를 가차없이 깎아내립니다. 정치적 신념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평생 흘린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노고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낯설고 차가운 진실들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대비하는 데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결국 내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내일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생존자가 되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고 1353원이라는 이 생명선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노후가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품격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